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온입니다. 오늘은 이제 5월 14일 금요일 장 마감하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요. 일단 뭐 한 주 이제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뭐 금리 인상 뭐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노이즈가 좀 있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한 사람들 심리가 먼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일단 제가 오늘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한 개 찾아왔는데요. 뭐 다른 많은 것도 있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작은 변화,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진짜 이제 주식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이슈가 딱 나타나면 그런 부분을 잘 캐치했다가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식 시장에서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의 방향성이죠. 예, 그런 부분을 그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봤을 때 현재 첫 번째로는 요거랑 두 번째로는 요걸로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요 내용은 아직 연준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약간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갖고 나타나는 것 같지만 뭐 코로나 이런 부분 또 이런 것 때문에라도 뭐 아직까지 완전한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어 뉘앙스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죠. 연준에서는. 네, 그런 부분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왔다면은 진짜 뭐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한 이런 불안 심리 충분히 이해가지만, 저는 아직까지 조금 더 너무 이제 사람들이 재발절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준 장기물 국채로 국채 매입 전환, 요 뉴스 내용을 한번 이제 직접 같이 살펴볼 건데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예, 연준이 이제 장기물 국채 관련해서 매입을 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은은 정부 국채 발행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금 더 장기물 쪽으로 국채 매입 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인플레가 발생한 건 뭐예요? 딱 달라진 건 이거예요. 처음에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사람들 겁나갖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적응해서 생활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 따른 거기 그 상황에 맞춰갖고 또 소비가 폭발한 거예요. 폭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으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처럼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코로나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생각할 때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막 성급하게 이렇게 그 과민 반응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투자하는 데서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요게 뭐냐면 그렇게 요게 조정할 그 국채매 장기물 국채매 요거를 이제 조정할 예정이다. 요게 뭐냐면 어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이거 뭐 YCC 뭐야 씨. 일드 뭐시 아무튼 오퍼레이터 트위스트인가 이거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있네. 제가 영어에 약합니다. 아무튼 이게 뭐냐면 장기물 국채를 이제 그 연준에서 이렇게 매입하면서 그 금리를 계속 올라가는 금리를 이제 잡아준다는 거예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가 쭉 되니까 금리도 쭉 올라가서, 그러면은 장기물 국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시중금리까지도 영향을 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요런 부분을 예정이다고 하면,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중앙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뭐예요? 인플레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장기물 국채를 매입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주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완전 호재죠. 예,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빚내서 돈을 오만상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빚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든 뭐든 시작해 갖고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그 빚을 회수를 할 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플레를 조금 용인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예를 들어서 빚이 100억이에요. 예,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100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맞죠.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는 유지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는 올라간대요. 희한하죠. 자산 가치는 올라간대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처음에 이렇게 쭉 100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잡아주고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에 따른 이제 투자든 뭐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투자든 뭐든 해갖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갖고 뭐 투자 소득이든 뭐든 뭐 자본 소득이든 이런 거 이러쿵저러쿵 해갖고 많이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세금이 만약 20%다 이거야. 응? 세금이 20%인데 예전엔 100억 벌었는데, 예? 그냥 내가 열심히 해갖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20억 그러면 내가 세금 떼가면 20억이잖아요. 20억 맞죠? 20억이면은 5년치 이제 갚으면은 이거 5년치 이제 빚내는 걸 하면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5년치 걷으면은 100억 만가에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0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있는 자산이 이제 100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세금 20억 내. 그럼 5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세금을 안 올린다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올라봐. 돈이 많이 풀려갖고 이걸로 해서 자산 가치가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갔어. 그러면 이게 100억이었던 게 200억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똑같이 20%만 때려도 세금은 40억이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5년 걸릴 게 2.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뭐 정부에서 미국에서는 뭐 법인세 올리는 많이 뭐 이런 거 있죠. 대충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완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저도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 거죠. 이해는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남들한테 이제 그 가르칠 정도의 지식은 없어요. 이해는 하지만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르칠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만 그 이야기해도 뭐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제가 항상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투자에 필요한 이슈, 뭐 정책적인 거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이 금리를 이제 좌우지할 수 있는 이 연은에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인플레로 인한 장기물 국채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 장기물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중 금리도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잡힌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는 어느 정도 용인하게 되고 금리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 자산 시장에 있어 갖고는 엄청난 호재라는 거죠. 그런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예정인 거지, 뭐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고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만약에 아름아름 이제 만약에 조금 그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뉘앙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은 혹은 코인 시장은 더 큰 상승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요것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지만, 한 가지 더 보태면 뭐예요? 한 가지 더 보태면 4차 산업. 4차 산업 이제 시작해갖고 이제 뭔가 좀 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투자도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예, 그런 게 그거에서 있어갖고 제일 크게 이제 변화를 보이는 게 뭐예요? 반도체. 예,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지금 작살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금리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기업들이 실적까지 잘 나온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금상첨화아니겠습니까? 2020년도에는 유동성으로만 이제 시장이 움직였지만 2021년도에는 유동성 플러스 기업들의 실적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은의 이제 장기물국채 매입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시너지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왜? 예,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성장주, 가치주의래 이야기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근데 성장주는 금리가 낮아질 때 좋다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이제 성장치를 미리 땡겨와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이 성장주들 중에서도 가치가, 예, 재무상 가치가 좋은 놈들이 있고요. 반대로 가치주들 중에서도 이제 4차 산업이 새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성장성이, 예? 붙어버리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놈도 둘 다 좋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치가 있는 종목 중에서 성장성까지 요번에 붙었는 종목이면 좀 더 길게 보고 봤을 때는, 금리 인상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쪽이 더 찾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금리 인상하더라도 성장성은 있는데 오리지널 가치주들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펀더멘털상 가치가 존재하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성장주가 좋아. 그런데 이왕이면 가치까지 있는 게 좋다. 예? 성장의 가치도 있고, 예? 재무제표상의 이제 기업 가치도 있고, 그럼 더 좋겠죠. 하지만 두 개로 나온다 하면은 이거는 없다고 봤을 때는 성장성만 갖고 있으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통상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치주들 중에서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성장성이 붙어있는 종목들을 지금 또 찾으면은 아직까지 정말 괜찮은, 가격적으로,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가격적으로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 아직도 넘쳐난다. 가치가 좋은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요 앞전에는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코로나나 이런 부분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좀 더 이제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면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성장성에 있던 그 수급들이 이제는 가치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냥 오리지널 가치만 좋은 것보다는 성장성이 가미되는 종목을 찾으면은, 예,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변화는 시장에 자산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한 주 이제 힘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될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의 이제 초입일진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여전히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역사적인 신고가 이후에 빠졌어요. 그리고 추세를 돌려갖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요거 뭐예요? 앞전에 물렸던 사람 수급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여기 박스권 안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 고점,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큰 코로나 이후에 추세는, 상승 추세는 깨지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인다면, 이 추세를 깨지지 않는 한에서는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없이 뭐 여러가지 뭐 인플레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큰 이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이미 이제 예, 그 작년부터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너무 많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단기간에 일어나니까 빨리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이라는 거 서두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학습 효과가 오히려 이제 시장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좋은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아직 끝나기 전에는, 끝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은 걱정은 조금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제 시장의 파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파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입장문이 열리기 전에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저들끼리 이제 가는 거예요. 아씨, 들어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놀지를 하기도 전에, 놀다가 언제 나와야 될지 먼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논다고 이제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파티 문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 문 앞에서 벌써 지레 걱정하는 거죠. 이쯤 돼갖고 놔야 되나? 뭐 1시에 놔야 되나? 2시에 놔야 되나? 어? 아니면 뭐 1시에 들어가야 되나? 2시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런 영상들은 제 스스로가 나중에 주식 시장을 돌아보는 하나의 이제 매매 일지와 같은 내용이니 참고만 하시고, 앞으로 시장의 좋은 종목들은 이미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 종목들, 시장 섹터, 2021년도에 움직일 만한 섹터는 이미 제가 이제 다 이야기 드렸는데, 그쪽 섹터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회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삼성 SDS 보세요. 여기서 더 빠졌는데 이건 뭐야? 더 싸졌으니까 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여기서는 확실하게 내한테 이제 기회를 더 주는 거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도 많죠.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이 종목이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이 관련된 섹터들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2021년도를 이끌어갈 핵심 주도주가 삼성 SDS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